안녕하십니까. 전환 행동의 김민웅입니다. 국정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가 날로 깊죠. 사방 도처에서 예상치 못한,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모두 참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과연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에서 비로소 검찰 통치에 대한 우려, 경고를 내보내고 있는데 정확한 진단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뒤늦을 수가 있을까 이런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집권, 검찰 파시즘의 도래 이런 것은 촛불 시민들이 누누이 경고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각성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제기해왔는데 대선 패배 이후에야 비로소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통치의 본격화는 우리 모두에게 각성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에 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휘하에 검찰 그리고 경찰까지 포함을 해서 일종의 정보 정치, 공작 정치 이런 것들이 내다보이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하면서 비밀 정찰 국가와 유사해지는 그런 길을 지금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보를 조사하고 이것이 인사자료에 기반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강력해진 검찰 권력과 결합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가공할 사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것도 여기에 포함시킨다고 하니까는 상권 분립의 원리 자체가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대법원까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나라의 사법 체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너무나도 눈에 뻔한 것이죠. 과거 나치스의 게슈타포와 같은 것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가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권력을 강화하면서 정부 정치의 기반을 만드는 것은 더욱더 세게 해나갈 것이고 자기들 세력에게는 감시망 전체를 걷어내는 이런 방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로 해서 수사 대상이 돼야 하고 그 혐의가 정리돼야 되는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통령 집무실에 반려견을 안고 가서 사진을 찍어서 개인의 팬카페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론은 경악하고 들끓고 있죠.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최고 공무 공간인데 사적 영향력 하에 놓이는 것이야? 이게 바로 뭘 뜻하는 겁니까? 국정농단의 신호탄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죠. 이 두 개를 놓고 보면은 한편으로는 사정정국이 강화될 것이 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세도 정치가 강화가 돼서 자기들끼리만의 특수한 욕망을 펼치는 자기들만의 잔치 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여기에 대해서 민주적인 감시나 통제가 거의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찰 통치 체제가 강력해지는 그러나 이것이 과연 그대로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충성을 해서 눈에 들게 하는 그런 방식의 세력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반발 또한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게 오래 갈까요? 우리 역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철권 통치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와 같은 양적인 불만이 질적으로 변화해서 변혁의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해 왔기 때문이죠. 지금 언론들이 거의 김건희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 또한 조만간 식상하게 될 것이고요. 질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기, 철도, 수도, 의료, 공공 영역 자체를 이른바 민영화하겠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는 할 생각 없는데 무슨 얘기야? 지분만 파는 거야.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분을 야금야금 집어삼키면서 결국에는 이와 같은 공공 영역의 사업들이 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은 수익 구조로만 판단하게 돼 있어서 국민 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낮아질 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공공 영역에 대한 대자본의 장악력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국민들의 시민적 기본권, 정치적 발언권의 크기는 작아지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힘도 약해지게 됩니다. 한 국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권력에 아주 무서운 불평등의 조건이 만들어져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를 제기하고 교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극단화되게 될 경우에는 빈부의 격차뿐만이 아니라 정책 불만의 수준도 매우 높아지게 돼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요소들이 함께 결합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정권은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 이런 사태가 날 것이냐 보다도 이 과정이 단 하루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고통은 심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국민적 고통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매우 기묘해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든 것과 함께 정말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한반도 평화 시스템은 점점 허물어지게 되어 있고 전쟁 체제가 강화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 하면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군사적인 문제에 제한해서 한미 군사 동맹이 이루어진 셈인데 이 활동 범위가 한반도 주변까지 확대가 되고 포괄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활동 이 범위도 중국을 굉장히 민감하게 하는 그래서 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미국은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했고요.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일 이것 또한 강력한 지지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일본 내부에서는 보면은 영구히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든 평화헌법 제9조가 그 봉인이 뜯겨져서 일본이 명실상부한 군사대국화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동을 걸면 경쟁 체제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첨단화로 갈 수밖에 없고요. 무장의 강화가 필연적인 경로가 됩니다.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러한 일본과 한국을 군사 동맹화 시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압박받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남북 간에 있어서의 적대적인 상황을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고 군사적 적대 관계가 더욱더 강력해져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조차 전쟁의 가능성을 폭발적으로 가지게 된다는 점.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멸절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점. 이것은 과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외교적 발언을 통해서 강조되거나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 조건 자체가 탄탄하게 만들어졌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게 위태로운 거죠. 국회도 여기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전쟁 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는 거 찬성하겠습니까? 아마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날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우리는 검찰 파시즘의 본격화 과정에 들어가게 됐고 저자들의 범죄나 저자들의 국정농단은 국민들의 시야에서 은폐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언론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 그런 상황 속에서 대자본의 공공영역에 대한 지배가 확장이 돼서 국민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공공영역들을 하나하나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되는 그 누군가가 바로 국민 모두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한반도 위기까지 가세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백척간도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위기의 강도가 이전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현실적인 위기감을 매우 둔감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 자체가 그렇고요. 대학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입을 열고 있지 않고요. 정치권 이 문제에 대해서 진력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많은 위태로운 이 상황들이 무엇인지를 신속하게 포착을 해내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나가고 이래서 힘을 새롭게 모으는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